지난 시간에는 이제 벡터를 이제 기하적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고, 즉 이제 물리에서 쓰는 그러한 이제 벡터의 개념에도 배웠고,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n차원 벡터 3.2절에 n차원 벡터를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평면이나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공부를 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칠판에 어떤 평면, 그 좌표 평면이나 좌표 공간에 벡터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좌표 평면은 무엇이고 좌표 공간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평면에 두 개의 수직선을 그어요. 두 개의 직선을 그어요. 직선이 직교하도록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하나의 직선과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x축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우리가 수직축을 y축이라고 부르고, 이런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O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해서 평면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평면 위에 한 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 이 점이 이러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을 X축에 수선발을 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Y축에도 수선발을 내줘요. 그럼 여기에는 이 수선의 발은 뭐가 되냐면 어떤 실수의 하나의 대응이 되죠. 즉 어떤 이런 직선이 있으면 직선 위의 점과 어떤 실수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평면 위에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 평면의 점을 X축에 수선을 내리면 이 점에 대응된 실수값이 하나 정해질 거다. 그 실수값을 우리가 A1이라고 하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Y축에도 어떠한 수선발을 내리면 이 수선발에 대응하는 실수값이 존재하는데 얘를 우리가 A2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순서상 A1과 A2라는 두 실수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서쌍들, 즉 두 실수의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R은 우리가 실수들의 집합을 이렇게 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실수들의 순서쌍의 집합은 뭐냐면 실수와 실수의 카테시안 곱들이죠. 즉 R과 R의 이러한 카테시안 곱, 즉 곱집합, 얘네들은 어떤 A1, A2, A1과 A2는 모두 실수.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축을 이제 얘네들이 축이죠. 얘가 하나의 실수, 얘가 하나의 실수들이에요. 그러한 두 개의 축을 가진 거니까 R 곱하기 R인데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R2 이렇게 써요. R에다가 위에 첨자 2를 붙여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평면 위에 어떤 평면 위의 점 P가 있으면 이 P를 X축에 수선을 밟고 Y축에 수선을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에 대응하는 실수 A1과 A2를 묶어서 이 점을 A1, A2로 부르는, 즉 어떠한 점 P가 있으면 그 점 P에 대응이 되는 R2의 원소인 A1, A2라는 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또 R2에 있는 점 어떠한 B1, B2라는 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B1, B2는 모두 실수이니까 어떠한 B1에 대응이 되는 어떠한
이 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첫 번째 성분인 B1에 대응이 되는 점, 이 x축에 있는 점 B1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분인 B2에 대응하는 점 B2를 이 y축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러면 B1, 즉 B1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B1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B2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그러면 요 두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이 하나 생겨요. 그럼 얘도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평면 위의 점이 Q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2에 있는 원소 B1, B2의 대응되는 뭐를 찾을 수 있냐면 평면 위의 점 Q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면 위의 점 P와 R2에 있는 원소는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죠. 이 점이 있으면 P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R2의 원소가 하나가 정해되고, R2에 있는 어떤 임의의 어떤 한 개의 원소가 있으면 얘에 대응되는 Q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위의 점과 R2에 있는 원소는 서로 1대1 대응을 이룬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평면 위의 점을 그냥 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얘하고 얘를 그냥 평면 위의 점이나 R2의 원소는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대응이 되는 거니까 평면 위의 점과 R2에 있는 원소는 같은 걸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 위의 점을 어떤 때는 이렇게 대문자 PQ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뭐 P의 점, 얘를 Q, 즉 얘네들을 그냥 평면 위의 점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순서,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야. 그래서 평면 위의 점들은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쌍을 나타내고, 두 실수의 순서쌍은 평면 위의 점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2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 R2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요. 즉, 평면 위의 점들을 좌표로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이제 R2를 아예 그냥 우리는 평면이라고 불러요. 좌표 평면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는 뭘 할 거냐면, 평면 벡터, 즉 평면에 있는 벡터를 어디에? 요 R2에 우리가 붙이려고 그래. 즉, 평면에 있는 벡터를 이러한, 자, 그리고 좌표 평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X축, Y축을 쓰면 얘를 우리는 뭐로 보냐면 R2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R2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냐면 A1, A2로 이루어진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이 순서쌍들이 결국은 뭐냐면 평면 위에 점들을 뜻하는 거니까 그냥 얘를 그냥 뭐로 보냐면 R2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R2라는 이 좌표 평면에 우리는 뭐냐면 벡터를 붙이는 거예요. 벡터를 붙이는데 이렇게 벡터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우리는 평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이런 벡터도 있을 거고 또는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뭐냐면 시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우리가 종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 시점과 종점이 얘네들은 평면상의 점들이야. 얘는 종점이고 그래서 얘 시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종점을 B라고 하면 이 벡터를 A, B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요 A라는 것도 평면상의 점이고 B라는 평면상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는 점 A에서 점 B로 향하는 그러한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벡터뿐만 아니라 시점이 이렇게 원점인 벡터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시점이 원점인 벡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종점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P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원점 O에서 점 P로 향하는 그런 벡터니까 O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점이 C점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치 벡터라고 해요. 원점이 C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어떠한 방향과 크기가 같은 두 벡터는 우리는 같다라고 그랬어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 벡터를 우리는 그냥 같은 벡터로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벡터, 이렇게 C점이 A인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어디로 C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하면 이 그 벡터하고 평행이동한 벡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어디에 원점이 C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AB 벡터하고 OP 벡터가 같으면 AB 벡터하고 OP 벡터랑 같다고 하면 그러면 AB 벡터의 방향과 OP 벡터의 방향이 같고 AB 벡터의 크기와 OP 벡터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거야. 그러면 굳이 여기다 이제 놓을 필요 없다. 우리가 삼각형의 어떠한 성질들을 증명할 때 어떠한 뭐 꼭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변의 중점을 어떻게 원점에 놓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벡터를 평면에 붙일 때 이제 이렇게 안 붙이고 어떻게 붙이겠다? 방향과 크기 같으면 이렇게 붙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평면 벡터를 뭐로? 원점이 C점이 되도록 그렇게 평면 벡터들을 다 붙여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면 벡터를 다 어떻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벡터들의 시점은 다 원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두 벡터가 서로 다른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벡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우리가 Q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OQ 벡터가 될 거야. 그럼 OQ 벡터나 OQ 벡터나 시점은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요 종점이란 말이야. 종점. 그렇죠? 종점이 다르면 당연히 벡터가 다를 거야. 근데 종점도 같으면 종점이 같아버리면은 두 벡터와 종점이 같으면 두 벡터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뭐냐면 평면 벡터를 원점이 C점이 되도록 평면에 붙이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종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야. 즉 평면 벡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붙여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붙일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이겠다? C점이 원점에 위치하도록 평면 벡터들을 붙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벡터들을 구분 짓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종점들이다는 얘기야. 종점이 같으면 두 벡터는 같은 거고 종점이 다르면 두 벡터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떠한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로 생각한다? 종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 종점이 결국은 벡터고 벡터가 결국은 종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 어떠한 평면 벡터들을 우리가 여기에 쫙 모아놓은 수합이 있어. 자, 어떠한 평면 벡터들의 집합이 있어요. 평면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평면 벡터들의 집합. 그러면 여기 평면 벡터의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평면 벡터들을 어디에 우리 붙인다고 그랬어? 좌표 평면인 R2에 붙인다라고 그랬어요. R2에. 그래서 R2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어요. A1, A2는 실수. 이렇게. 그래서 평면 벡터들의 어떠한 원소 A가 이렇게 있어. A 벡터라는 애가. 그렇죠? 그러면 이 A라는 거를 우리가 A라는 벡터를 어떻게 좌표평면에 붙이는 거야. 이렇게. A라는 벡터를 좌표평면에 붙이는데 어떻게 붙인다? A의 시점이 어디에 오도록? 원점에 오도록. 그러면 이 벡터란 A는 뭐에 의해서? 요 A의 종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하나의 평면의 점이고 평면의 점과 R2라는 거는 같은 걸로 취급한다 했으니까 즉
두 실수의 순서쌍과 평면 위의 점은 같은 걸 쓰니까 얘도 어떠한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쌍과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수선에 발휘했을 때 얘를 A1, Y축에 수선에 발휘했을 때를 얘를 A2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는 A1, A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평면 벡터가 있으면 평면 벡터에 대응이 되는 요 동점의 좌표인 A1, A2가 있고 또 어떠한 평면 위에 점 A1, A2가 있으면 얘를 종점으로 갖는 평면 벡터 A라는 게 있고 그렇죠? 즉 요 A의 종점이 있으면 요 A의 종점을 갖는 이런 R2의 원소가 있고 R2의 원소가 있으면 얘를 종점으로 갖는 평면 벡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들 사이에는 뭐가 있는다?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평면 벡터라는 거하고 즉 어떠한 여기에 아까 썼지만 얘를 A라고 하는데 벡터 A야. 요 벡터 A의 이러한 A가 있으면 벡터 A의 종점이 뭐 A1, A2이면 요 A의 대응이 되는 여기에 A1, A2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또 A1, A2를 종점으로 갖는 벡터를 평면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요 R2의 원소 A1, A2를 종점으로 갖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두 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냥 평면 벡터 하나당 이러한 순서쌍이 주어지고 순서쌍 하나당 평면 벡터 하나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순서쌍하고 평면 벡터를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 아예 같은 걸로 취급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같은 걸로 취급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평면 벡터들의 집합을 그냥 뭐라고 하냐면 R2라고 그냥 아예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R2라는 거는 평면 벡터들의 집합이다라고 볼 거예요. 평면 벡터의 집합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면 벡터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겠다? 순서쌍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평면 벡터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것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즉 어떠한 평면 벡터들의 순서쌍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뭐 순서쌍으로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약속된 기호였고 새로운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1, A1을 뭐라 하냐면 벡터 A의 첫 번째 성분 A2를 벡터 A의 두 번째 성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A1, A2를 각각 우리는 뭐냐 벡터 A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즉 성분으로 표현을 할 때는 성분이라는 것이 어떠한 중요하게 작용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성분들의 별 의미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떠한 평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평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평면 벡터에서 공간 벡터들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얘 있는 벡터들이 공간 벡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공간 벡터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축이 몇 개짜리냐면 3개짜리라고. 이렇게.
축이 3개짜리 이렇게 X축, Y축, Z축.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공간에 있는 어떠한 공간상의 어떠한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벡터를 어떻게 하겠다? 원점이 시점이 되도록 공간 벡터를 이렇게 붙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A라고 하자. 그러면 공간 벡터도 또 결국은 뭐냐면 모든 시점이 다 같은 거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종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상에 있는 점이나 공간상에 있는 평면상에 있는 점처럼 공간상에 있는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점을 X축의 수순에 발내리고 Y축의 수순에 발내리고 Z축의 수순에 발내리면 우리는 3개의 실수를 얻는 거야. 요 X, Y, Z 좌표의 축에 있는 점들.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3개의 실수의 순서쌍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2개의 실수의 순서쌍을 표현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R과 R의 곱집합에서 R2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R을 3번 곱집합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R3라고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즉 뭐냐면 공간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공간 벡터의 점에 대응이 되는 이런 R3의 원소가 존재하고 R3의 원소인 세 실수의 순서쌍이 있으면 얘를 종점을 갖는 공간 벡터를 우리가 하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R3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공간 벡터들의 집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 벡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R3라는 거는 말 그대로 3개의 실수의 순서쌍들의 집합이에요. A1, A2, A3는 모두 실수. 그럼 얘를 우리는 그냥 뭐로 보겠다? 얘가 어떠한 공간상의 점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얘를 뭐로 갖는? 종점으로 갖는 공간 벡터를 찾을 수가 있고 또 공간 벡터가 있으면 공간 벡터의 종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종점은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 벡터나 R3의 원소나 똑같은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3를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면 공간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간 벡터는 따라서 공간 벡터는 우리가 뭐 A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A는 어떻게 A1, A2, A3라고 하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A1, A2, A3를 각각 뭐라고 하냐면 A라는 벡터의 성분,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면 벡터는 이렇게 어떤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고 공간 벡터는 이렇게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를 2개의 실수나 3개의 실수들의 순서쌍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두 벡터의 같을 조건, 두 벡터의 덧셈, 어떠한 벡터의 스칼라배 이러한 벡터의 연산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 벡터와 평면 벡터를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고 공간 벡터를 세 실수의 순서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됐을 때의 같을 조건, 덧셈, 스칼라배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 3.2.1을 보면 어떠한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와 같을 조건이에요. 그거는 똑같아. 자, 어떠한 A라는 게 평면 벡터야. A라는 게 평면 벡터이면 A는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도 평면 벡터야. 그러면 B라는 벡터도 또한 B1, B2,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두 벡터가에 대하여 만약에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증명할 필요도 없죠. 자,
평면 벡터니까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오로지 종점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야? 종점이 같다는 얘기. 얘네들은 종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벡터 A, B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점이 같대. 두 순서쌍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즉 A1과 B1이 같고 A2와 B2가 같으면 A1, A2하고 B1, B2가 같아. 그러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는 종점이 같아. 종점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같다라는 벡터로서 같다라는 얘기죠. 또 벡터로서 같다는 얘기는 종점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공간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A라는 벡터가 공간 벡터이면 A1, A2, A3라고 하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질 거고, B도 공간 벡터이면 B1, B2, B3라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질 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라는 공간 벡터와 B라는 공간 벡터가 같을 표준 조건은 뭐란 얘기예요? A1과 B1이 같고 A2와 B2가 같고 A3와 B3가 같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만 보면 돼? 우리가 평면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평면 벡터가 이렇게 순서쌍으로 쓰여지면 평면 벡터들을 직접 그려보지 않고 순서쌍들의 성분들만 비교를 해서 두 벡터가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려도 되는 거야,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벡터란 두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를 그림을 그려서 얘네들 방향이 같은지 틀린지 확인하고 또 두 벡터의 크기도 재서 이렇게 재봤더니 같아. 그래서 두 벡터는 길이가 같다.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다. 그러니까 두 벡터는 같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두 평면 벡터를 어떻게 이렇게 신수의 순서쌍으로 썼으니까 뭐만 하기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분들만 비교해보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성분만 비교해봤더니 첫 번째 성분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같더라? 그럼 두 벡터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안 그려도 되는 거야. 좌표평면을 부쉈기 때문에. 공간 벡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이제 두 벡터의 덧셈이라는 걸 했어요. 자, 두 벡터의 덧셈. 자, 그래서 정리. 그 다음 자 이제 그림은 우리가 3페이지에 내가 그려놨고 정리 3.2.2를 보면 두 벡터의 덧셈이에요. 즉 어떠한 A라는 벡터가 평면 벡터만 할 거예요. 공간 벡터는 똑같아. B라는 벡터도 평면 벡터야. 자, 이러한 두 개의 평면 벡터 A, B가 있어요. A, B가 있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A라는 벡터가 A1, A2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R2라는 평면에 우리가 자,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우리가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라는 벡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 A1, A2 이렇게 되어 있다. 또 B라는 벡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B라는 벡터는 B1, B2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A와 B의 덧셈, A와 B의 덧셈은 이렇게 평행사변에서 이 대각선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자 이렇게 A 더하기 B라고 논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점을 이렇게. 자, 그러면 A하고 벡터 A와 B를 더한 것도 평면 벡터니까 얘도 뭐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두 실수의 순서쌍꼴로 써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뭐를 잡으면 돼? 우리는 요 종점의 좌표만 찾으면 시점 5니까 요 종점의 좌표를 찾으면 그 좌표가 뭐가 되냐면 두 벡터를 더한 그러한 것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종점의 좌표를 찾으면 돼. 어떻게 찾느냐? 자, 얘가 요 점이 뭐가 되냐면 벡터 A 종점이니까 얘가 A1, A2라는 좌표를 갖는 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요 점이 A1이라는 얘기고 요 점이 A2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요 점이 B1이라는 거고 요 점이 B2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를 생각하시냐면 얘가 A니까 요 벡터랑 똑같은 게 얘예요. 그러면 뭐를 찾으면 돼? 요 점과 요 점을 찾으면 이거 콤마 얘가 뭐가 되냐면 요 종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가 되냐면 A와 B에 더한 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만큼,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랑 어떻게 돼? 그림으로는 똑같지 않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때? 같아요. 그렇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또 같아요. 그러니까 요 B1에서 얼마만큼 A1만큼 있을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A1 더하기 B1이 될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요 B2에서 얼마만큼 A2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A2 더하기 B2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A 플러스 B 벡터의 합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즉 첫 번째 성분이 얘고 두 번째 성분이 얘를 갖는 그러한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A 더하기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은 어떻게 성분을 갖는 벡터가 되냐면 A1 더하기 A2, B1 더하기 B2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 이 성분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A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면 벡터 A와 B의 덧셈은 이렇게 성분을 갖는 그러한 평면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공간에 있는 그림 되게 어려워요.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런데 평면 벡터는 똑같아. 자, 그래서 공간 벡터들의 덧셈, 어떠한 A라는 공간 벡터와 B라는 공간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당연히 A 플러스 B, 즉 두 공간 벡터의 덧셈은 평면 벡터처럼 평면 벡터는 뭐야? 두 개의 실수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공간 벡터는 세 개의 실수의 순서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얘하고 공간 벡터 그림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규칙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즉 어떻게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렇게 평면 벡터는 이렇게 우리가 덧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칼라벨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스칼라벨은 자, 정리. 이거 다 이거 그림으로 증명을 해준 거예요. 다 이게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야. 얘도 증명 다 말로 해줬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3.2.3 스칼라벨인데 어떠한 A라고 하는 평면 벡터가 있어요. A1, A2. 그 다음에 알파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실수에 대해서 뭐를 할 거냐면 A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곱한 거는 어떠한 순서쌍으로 표현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파 A라는 거는 어떠한 순서쌍으로 표현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공간 벡터에 대해서도 공간 벡터가 A가 공간 벡터고 알파가 스칼라이면 즉 공간 벡터의 알파를 스칼라배한 것들도 어떠한 순서성을 갖는 그런 공간 벡터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그림으로는 뭐로만 평면 벡터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파 A라는, 즉 A에다가 스칼라 알파배한 거는 어떤 거냐면 방향은 같은 방향, 알파가 0보다 크면은 같은 방향으로, 알파가 0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으로 그 알파의 절대값만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게 뭐라는 스칼라배라고 했어요. 즉 그냥 늘린 걸로만 생각하죠. 알파는 양수고 즉 얘를 우리가 알파 A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즉, 이 경우에는 언제 경우냐면 알파가 0보다 크고 양의 실수이면서 알파가 1보다 큰 경우에 이만큼 막 늘렸으니까. 그래서 A가 요 최초에 그랬던 A라는 벡터가 A1, A2라고 하는 그러한 좌표를 갖는 벡터라고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되냐면 종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점의 좌표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1. 얘가 뭐가 되냐면 A2예요. 그러면 우리는 A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합하면 알파 A라고 하는 스칼라 배도 어떠한 점을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구하면 돼? 요 종점만 구하면 돼. 자, 요 점이 뭐고 자, 이 점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알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A의 크기를 그냥 1이라고 보자라는 얘기예요. A의 크기를 1이라고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 A의 크기는 A의 크기를 얼마큼 절대값 알파배만큼 한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절대값 알파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절대값 알파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벡터하고 알파 A라고 하는 벡터의 길이의 B는 1대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A1이니까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알파 A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점이 뭐가 되냐면 알파 A1이 돼요. 이 길이가 A2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알파 A2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돼야 돼요? 알파 A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종점의 좌표가 뭐라냐? 알파 A1, 알파 A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보니까 뭐야? A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스칼라 배운 거는 각각의 성분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알파를 곱한 거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한다면 공간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에다가 뭐를 알파를 곱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요? 어떤 A라는 벡터의 스칼라 알파배를 한 거는 결국은 각각의 모든 성분들과 알파의 곱을 성분으로 갖는 그러한 평면 벡터 또는 공간 벡터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건 지울게요. 교재에도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뭐를 했냐면 처음에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를 평면 벡터는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한다라고 했고 공간 벡터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그림처럼 우리가 전 시간에 정의했던 두 벡터가 같을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같을 필요총 조건이 뭐가 되냐면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더라. 또 두 벡터의 덧셈은 뭐냐면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들을 더한 거를 성분으로 갖는 그러한 평면 벡터 또는 공간 벡터.
또 스칼라 알파는 알파 배운 거는 각각의 성분들에다가 뭐를 스칼라 알파를 곱한 것을 성분으로 갖는 평면 벡터 또는 공간 벡터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더라는 얘기야. 어떻게? 뭐 했을 때 평면 벡터를 좌표 평면에 붙이고 공간 벡터를 좌표 공간에 붙였을 때 그냥 붙여? 어떻게 붙여?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각 벡터들의 종점의 좌표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 이렇게 좌표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얻을 수 있냐면 같을 조건, 덧셈, 스칼라 배들의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거를 가지고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냐면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그랬어요. 정리 3.1.5 거기에서 A1부터 A5 그리고 S1에서 S5 요 10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그랬죠. 즉 평면이나 공간 벡터들은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의 같을 조건들을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 얘네들이 A1부터 A5까지 성질과 S1부터 S5까지 성질들을 만족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만족을 해야 돼. 왜? 똑같은 벡터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되는 덧셈과 스칼라베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은 기하 벡터보다 더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는 얘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환 법칙만 봅시다. 즉 A2라는 거 있어요. A2가 뭐였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어. 즉 A2라는 거는 뭐였냐면 두 벡터 A와 B가 있으면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라는 게 A2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평면 벡터의 덧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어떠한 A 더하기 B 자, A라는 벡터가 A1, A2로 이루어지고 B라는 벡터가 B1, B2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덧셈에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A1, B1, A2, B2는 다 실수들이야. 실수의 덧셈은 뭐가 성립해? 교환법 성립해요. 즉 A1 더하기 B1이나 B1 더하기 A1이나 A2 더하기 B2나 B2 더하기 A2나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니까 얘하고 얘랑 같은 거지. 그럼 얘는 뭐로부터? 벡터 B 더하기 벡터 A. 즉 이렇게 정리 3.2.2를 이용하면 A2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단순히 뭐를 가지고 계산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벡터의 어떠한 덧셈과 스칼라베의 성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다 그려서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벡터들을 평면 벡터를 좌표평면에 공간 벡터를 좌표공간에 딱 붙여서 해버리니까 덧셈이 이것을 만족하고 스칼라베가 이런 걸 만족하고 같을 조건이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그러한 A2라는 이런 걸 증명할 때 단순히 계산이에요. 숫자들의 계산을 가지고 교환법 성립한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A2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질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뭔가 막 어떤 성질을 증명한다? 그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기하를 배운 거예요. 도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좌표 평면에 붙였으니까 뭐를 해? 막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 계산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듯이 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도형을 좌표 평면에 붙여서 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들어온 거야. 단지 대상이 뭐로 도형에서 뭐로 바뀌었다? 벡터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훨씬 이게 더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평면 벡터들은 우리가 평면 벡터들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서 평면 벡터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 평면 벡터 이거는 어디의 원소로 본다라고 했어요? R2의 원소. 공간 벡터는 어디의 원소로 본다라고 그랬어? R3의 원소. R2라는 거는 좌표 평면을 의미하고 R3는 좌표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좌표 공간을 의미한다 했어. 좌표 평면은 축이 몇 개? 얘는 축이 2개인 그러한 거고 좌표 공간은 몇 개? 축이 3개인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은 뭐를 생각하냐? 축이 4개인 공간도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 4개짜리 있으면 5개짜리도 있겠네? 5개짜리 있으면 6개짜리 있겠네? 그렇게 쭉 해서 이제 축을 개수를 막 늘려가는 거야. 그러면 축이 2개짜리인 점들의 좌표는 이렇게 2개의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돼. 축이 3개인 R3인 점들은 이렇게 3개의 순서쌍을. 그럼 축이 4개인 거는 몇 개의 실수? 그렇지, 4개의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 축이 n개짜리는 몇 개의 실수? n개의 실수의 순서쌍으로 거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축이 n개짜리를 볼 거예요. 축이 n개짜리를. 그래서 축이 n개짜리. 그래서 축이 2개인 거를 2차원 평면. 그래서 좌표 평면은 2차원 평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차원부터 이상부터는 공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R3는 3차원 공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축이 n개짜리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차원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n차원 공간에 있는 것도 점을 뭐로 보냐면 벡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냐면 n차원 벡터라고 그래요. 그 n차원 벡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